여수 산단의 일부 대기업들이 사택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의 수출 실적이 하락한 반면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에서는 석유와 철강 등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영향 평가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캠프 등이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남의 수출 실적이 하락한 반면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조사한 6월 전남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감소한 35억 6,600만 달러, 수입은 6.7% 감소한 33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2억 4,700만 달러로 흑자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이 증가한 반면 석유, 철강, 수송장비, 기계는 감소했고 수입은 석유와 철강이 증가한 반면 원유, 석탄, 화공품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수출의 경우 중국과 일본, EU, 미국은 줄어든 반면 동남아가 증가했고 수입은 중동과 미국, 호주, 중국이 증가, 동남아는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인구 구조와 주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른바 인구 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출산율과 전입 인구 확대, 생활 인구 유입, 청년 비율 향상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일자리와 출산, 양육, 주거, 거주 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자체 진단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행렬에 동참합니다. 전남교육청은 15일부터 18일까지 교육활동보호 주간을 운영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묵념과 헌화를 진행하고 도교육청 본관에 별도 추모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보호주간을 포함해 앞으로 교사가 존중받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대기업들은 사택을 운영해 임직원들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사택을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선원동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사택입니다. 축구장 21개를 합친 면적으로 368세대 규모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다 보니 내부 곳곳이 노후화돼 일부 세대는 비어져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택 재건축 계획을 여수시에 제출한 롯데케미칼. 최고 29층 높이의 2,700여 세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래된 사택 개발에 나선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솔루션도 축구장 30개를 합친 면적의 2,9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여수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택 개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택 개발 후 발생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한화솔루션의 경우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평당 2, 3천 원밖에 안 됐던 땅을 지금은 평당 몇천만 원 개발 이익까지 한다면 그래서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남을 거라고 살아야 되는데 현 상황이라면 이런 기업이 가지는 개발 이익들을 흡수하는 여러 가지 제반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여수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느낄 거라 봅니다.
여수시는 제안서를 받은 뒤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들어왔으니까 지금 부서 협의하고 위원회 또 심의 거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2003년 GS 칼텍스 등이 추진한 사택 개발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뒤 20여 년 만에 다시 떠오른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사택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명과 암이 뚜렷한 만큼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1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에 처한 전남의 경제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나서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에 초석을 닦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체계적인 선거 지원, 전남 자치분권 실현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8월 4일 나주 다목적 체육관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 뒤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유해성 화학물질이 누출됐던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14일 아침 6시쯤 여수의 한 A공장 배관에서 이산화황 가스가 소량 누출돼 배관에 남아있는 가스를 회수하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출시설의 배관이 파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파손 부위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마칠 때까지 가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정오쯤 목포시 목원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80대 남성이 미용실을 들이받아 유리창이 깨지고 냉난방기 등이 파손됐습니다. 낮 1시 40분쯤에는 순천군 별량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TV와 냉장고 등 가재 도구들이 불에 탔습니다. 낮 2시 5분쯤 신안 가거도 북서쪽 107km 해상에서는 2,49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었고 선원 1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전남을 찾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진보정당의 역할을 역설하고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권 대표는 15일 전남 목포에서 종교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인계 웰컴센터에서 강연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 현실과 진보정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권 대표는 강연회에 이어 5일 하계 유급휴가 보장과 조선산업 다단계 하청 구용구조 개선 등 조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해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전남 장흥의 한 중학교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장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학습 동기부여는 물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학교 홍보카드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AI가 좀 생소한 편인데 이렇게 대학생 누나하고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니까 좀 더 활기차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평중은 지난 2022년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글로컬 미래교육 프로젝트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스웨덴 국회의원인 올레 트럴이 학교를 방문해 리더십 역량과 스웨덴식 정치 사례 등을 영어로 강연하면서 학생들의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를 비롯해 동학농민운동과 임진왜란을 공부하고 오는 10월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가 12참배와 코무덤 등을 방문할 예정. 학생들은 교과서 밖의 다양한 세상을 배울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합니다.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역사들이랑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장평중학교는 앞으로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부 대학생과 1:1 집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참여하는 뒤뜰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면단이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인과 접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남대생과 조대생과 같이 AI 튜터링과 AI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해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장평중은 신입생이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외지에서 11명의 신입생을 유치했습니다. 해마다 인구 감소로 아이들이 떠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방학교가 이색 교육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논 잡초 제거에 사용된 왕우렁이가 하천이나 배수로 등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 수거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중간 물때기 시기인 오는 31일까지 농경지와 배수로 주변에서 우렁이알과 왕우렁이를 집중 수거할 계획으로 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어린모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친환경 벼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왕우렁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자재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47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 농업정책 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업인에는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 원, 농업법인에는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농업정책 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 이율 등을 검증한 뒤 7월과 12월 이자 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할 방침입니다. 세계 청년들이 환경보호와 봉사활동을 통해 섬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국제 청년섬 워크캠프가 전남 지역 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 세계 25개 국가 청년 100여 명이 참가해 전남 신안과 진도 등 12개 섬에서 해수욕장 환경보호활동과 벽화 제작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35개 국가 300여 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안군 신이면 주민들이 초복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신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지역 어르신 120여 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무더위를 건강하게 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개장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올해 개장 16주년을 맞아 예술작품을 접목한 그늘막을 설치했고 주말마다 버스킹, 마술, 마임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합니다. 기찬랜드는 월출산 계곡물을 풀장에 가둔 물놀이장으로 0.5m에서 1.2m까지 모두 7개 수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무안일로 회산 백년지 야외 물놀이장이 7월 19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회상 백년지 물놀이장은 1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되며 유아풀과 어린이풀, 파도풀을 비롯해 샤워실과 매점, 그늘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무안 연꽃축제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